이미 법정 시한을 훌쩍 넘긴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아직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이 장기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이상곤 대구한의대 특임교수,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이 국회 선진화법 시행 지난 2014년 이후 최장 지각으로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안 처리 시한이 이 세 번 미뤄지면서 김진표 국회의장 강하게 좀 질책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내일까지로 시한을 못 박았습니다. 올해 막판까지도 대치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좀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권 교체 이 부분을 아예 인정을 안 하려고 지금 덤벼드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장 중요한 새 정부 첫 예산도 지금 이렇게 계속 처리가 미뤄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이 계속적으로 이제 무리하게 요구를 하게 되고 예산안 처리 부분이 예산안을 볼모로 해가지고 이태원 참사가 있었지만 국정조사라든지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라든지 이후에는 또 탄핵으로까지도 이제 뭐 이야기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법인세 하나만 봐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법인세를 인하하자라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비정상적으로 올려놓았던 법인세를 정상화해서 이제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된 투자와 그다음에 고용 이런 부분들 경제 살리기에 나서도록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지금 막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무리한 요구들을 계속하고 있다 보니까 이 예산안을 가지고 거의 여야가 지금 치킨 게임 같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새 정부 입장에서는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을 했던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또 뒷받침을 해야 되고 그런데 야당은 국회 권력을 가지고 그걸 완전히 틀어막고 있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치킨 게임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초유의 사태 형태로 이제 예산안이 처리 안 되는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여하튼 야당의 이런 부분, 야당이 나름 정권 교체를 인정을 해서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입장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계속 이렇게 오래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힘을 보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으신데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대통령실의 명백한 회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용산 출장소라고 불릴 만큼 대통령실의 눈치만 보고 있는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집권 여당 국민의힘에 있다. 이 두 가지의 결합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다들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협상 과정 속에서 서로 간의 주장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주장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출했고 그 중재안 내용이 여당이 협상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중재안으로 제시를 한 거거든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지 않습니까? 25%를 23%나 24% 정도로 낮추는 것도 계속 논의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다. 근데 민주당이 끔찍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까지 분명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24%로 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받아야죠. 근데 그걸 거부해버렸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대통령실에서 이거에 대해서 완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면서 특히나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다녀온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다녀온 뒤로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서 이건 안 된다, 무조건 안 된다. 원하는 대로 무조건 본인의 그 원하는 대로밖에 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하니 이게 협상이 되겠습니까? 지금 투자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여러 가지 투자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법인세라든가 세금도 있겠지만 정치 지형의 안정적인 국가 운영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만 투자도 많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야당이 아니고 그 여당이 국정 운영에
투자의 발목을 잡는 형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두 분께서 원인은 뭐 다르게 짚어주셨는데 어쨌든 여야 원내대표는 주말에도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고 또 오늘 오후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 예산안 처리 내용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좀 합의가 도출될 수 있을까요?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합의를 해야겠죠. 합의를 해야 국회의장께서 얘기하신 대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죠. 한 입 가지고 두 말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자꾸 쟁점들을 계속 만들어내서 협상을 진전해서 앞으로 전진해야 될 때 자꾸 그 교착 상태에 계속 빠뜨리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두 수레바퀴가 국회의장께서도 또 두 수레바퀴를 얘기하셨습니다. 수레바퀴는 한쪽으로만도 굴러갈 수가 없는 것이죠. 여야의 두 수레바퀴가 함께 같이 대화 타협을 통해서 합의를 이루는 그러한 국회가 되길 바랍니다. 예, 뭐 합의해야 한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상건 교수께서는 이 합의안 나올 가능성, 내일까지 나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까지 물론 뭐 김진표 의장 같은 경우 그저께 호통까지 치시면서 네. 뭐 그렇게 액션을 취하셨습니다만 저도 지난주까지는 김진표 의장이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게 예산안은 예산 처리가 우선이다. 그리고 정치 현안은 예산안을 처리하고 난 이후에 정치 현안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을 어기시고 지난 일요일 날 국회 본회의를 열어가지고 느닷없이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이상민 장관 해임안을 처리해버렸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김진표 의장 본인이 신뢰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당으로부터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협상이 중재를 써야 되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도 별로 저는 큰 실효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는 그 새 정부는 예산안 부분이 제대로 안 되면 새 정부의 정책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안 처리를 위해 가지고 협상에는 아주 적극적으로 임할 거라고 봅니다. 예, 내일까지 시한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조금 전 들어온 소식을 전해드리고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는데요. 북한이 오랜만에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합동참모본부의 발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안 처리 난항과 더불어서 이 45일간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정조사도 멈춰 있습니다. 내년도 1월 7일까지가 시한이어서 일각에서는 이 처리 시한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앞서도 언급하셨지만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에 대해서 이에 반발해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사퇴를 했고 복귀해야 이뤄질 것이냐 아니면 야당만으로도 처리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이 복귀하기 위해서 무언가 좀 나와야 혹은 명분이 있어야 좀 돌아올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차피 이제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가 예산안 처리를 지켜보자. 예. 일단 지금 김진표 의장도 양쪽 원내대표들한테 합의를 종용을 하면서 그저께 호통까지 쳤고 또 19일 날 본회의 처리는 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내일 19일 본회의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이고 네. 그것이 아마도 여당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의 그 복귀에는 아주 전제 조건이 아마도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야3당은 지금 이제 국정조사 이상민 장관 해임안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국정조사를 다시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민주당이 주도가 돼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어차피 야3당만의 국정조사가 돼서는 또 안 될 거라고 보고 저는 여당도 적절한 시점에서 예산안 부분 별도로 하더라도 예. 국정조사에는 여당도 저는 적절한 시점에 참여를 해야 된다. 지금 남은 국정조사 기간이 45일에서
야당이 협의를 하는 바람에 지금 25일이나 지나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 20일 정도밖에 남지를 않았는데 이 기간 안에라도 야단독으로 어떤 야당만의 놀이터 뭐 이렇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여당도 적극적으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책과 또 뭐 여당의 목소리 이런 부분들을 국정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당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말씀 주셨는데 민주당은 더 이상 늦출 수는 없다. 여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앞서 말씀하셨듯이 45일 중에 이미 25일이 지나가 버린 상태입니다.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그동안 진행돼 왔던 예비조사도 의원들이 계속 밝혀오고 있습니다만은 자료도 협조가 잘 안 되고 있고 제출된 자료는 사실상 맹탕 자료밖에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정상화시키려면 여야가 함께 이 국정조사에 임하는 것은 매우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여당의 그 지금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네. 특히나 49제 때 대통령은 물론이거니와 집권 여당 그리고 정부에 있는 분들이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왜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을 어깨는 두드려주면서 유가족들 그리고 국민들의 어깨는 두드려주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거고 특히나 유가족들이 모이는 것 그 자체도 계속 해방을 놨다라고 하는 사실들 그것들이 다 알려져 왔기 때문에 진정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의 저장적인 자세가 분명히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국정조사가 점점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수사가 먼저라고 해서 수사를 매우 방점을 두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정부 여당께서 그러나 지금 수사를 보면서 국민들이 신뢰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꼬리자르기밖에 하지 못했고 그것마저도 제대로 못해서 수사가 아니다라고 지금 다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20일밖에 남지 않은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예산안과 별개로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이미 진행을 해야 되겠고 또 하나 지금부터 논의를 해서 국정조사에 대한 기간 연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예. 자, 여야가 이 예산안 처리를 확실하게 해놓고 국정조사까지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이 그제 추모제를 지내면서 좀 위로를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지켜보겠고요. 저희가 민주당 얘기도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을 의결을 했었는데 지도부의 견해 차이로 보류가 됐습니다. 특히 정청래 최고위원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지원 전 원장이 전화 통화를 해서 과거 일에 대해서 좀 사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복당 결과 좀 어떻게 될까요? 잘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예, 그동안에 있었던 내용들은 이제 복당과 탈당과 그리고 복당 이런 것들이 너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어떤 당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에 정치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에 대한 결과를 따라야 되는데 다시 복당하겠다고 하면 그 과정 탈당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것들이 다 해소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도 과정으로 좀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복당 문제는 잘 풀리지 않을까 싶고요. 작은 차이를 가지고 복당 문제까지 크게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만큼 민주당은 다양성에 대한 이 확보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지원 전 원장의 그 복당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북한 미사일 소식 조금 더 들어온 게 있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 이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오전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의 고도와 비행거리, 속도 등 정확한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얘기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상공 교수께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복당 그리고 약간 견해 차려 보류가 된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물론 민주당 내부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예. 박지원 원장이 복당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예. 제가 보니까 벌써 한 달 전부터 그 검찰 수사에 대한 민주당 사람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이 박지원 전 원장이 주문을 하더라고요. 예. 주문을 했는데 그 시점이 본인 스스로가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해서 국정원의 감청 정보들을 본인이 삭제 지시한 부분 때문에 당시에 그 한 달 전만 해도 서훈 전 안보실장하고 본인이 이제 검찰 소환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이제 민주당에 들어가 가지고 본인 검찰 수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보호하려고 하시는구나. 저는 또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복당이 2016년도 분당 사태 이후에 복당했던 분들 대부분 다 복당을 했는데 박지원 원장만 지금 부결이 됐더라고요. 예. 됐더라고요. 그렇게 된 걸 보면 아마도 민주당 내부에서 지금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거기다가 박지원 원장까지 보태는 거는 조금 더 무리가 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나름대로 부담을 좀 갖고 있었던 것 같고 예. 또 뭐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이 뭐 광주 어딘가를 출마를 하실 거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내부 이해관계도 또 뭐 있다고 그래요.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듣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전당대회 규칙을 둘러싸고 내부 갈등의 골이 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최대 100%까지 올리자 이런 움직임에 비윤계를 중심으로 좀 반발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부분을 100% 올리자는 부분은 말이죠. 네. 예. 이게 제가 지난 그 국민의힘 1차 전당대회가 작년 6월 11일 날 있었어요. 그때 이준석 대표가 이제 영선의 36세 대표라고 해가지고 뽑혔었는데 예.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여론조사에서 58%가 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얻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당원 투표에서는 2위를 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에 비해서 당원 투표에서는 3%나 높게 나왔었습니다. 예. 당원 투표에서는 3%나 높게 나왔는데도 이제 그 일반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많이 얻는 바람에 이제 압도적인 표 차이로 그렇게 당선되기도 했는데 네. 그때도 벌써 당내에서는 당원 투표 지금 민주당이 그 결선은 당원 90% 일반 여론조사 10%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그 결선을 70% 당원에 30% 여론조사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데 그때도 100% 내지는 민주당 안과 같이 90%로 가야 된다. 그리고 당시 이준석 대표의 반대편에 있었던 나경원이나 주호영 의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지지자들은 당연히 90%로 가야 되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룰 문제는 네. 벌써 오래된 해묵은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해묵은 네. 현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대통령이 100% 룰 변경을 요구를 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윤계 내지는 특히 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네.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유승민 의원도 이제 당권 주자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립각을 세우면서 본인의 유불리를 이해가 그게 이제 포함된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의 100% 룰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묵은 현안이다. 그리고 대통령이 100%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부분도 경향신문에서 한 줄 보도를 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대통령이 경선 개입이 어떻다느니 저떻다느니 하면서 지금 문제를 아주 크게 지금 키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부분들은 비윤계 쪽에 대표 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매개로 해서 광을 판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 조사, MBS의 조사였죠. 최근에 나온 조사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27%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해당하는 조사겠죠. 안철수 의원은 7%,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5%, 김기현 의원, 주호영 원내대표, 황교안 전 대표가 각각 3%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오죠. 안 의원이 13%, 나경원 부위원장이 11%, 1위를 달렸던 유 전 의원이 10%로 차이가 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 전 의원이 100%로 바꾸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다, 유승민 죽이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그동안 여러 의견들이 좀 있었는데 예. 뭐 9대 1로 하느냐, 10대 0으로 하느냐, 8대 2로 하느냐, 지금처럼 7대 3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의견이 있을 때 지금 앞서 얘기하셨던 언론 보도가 있었죠. 대통령의 사석에서 예. 어떤 의견을 얘기하셨다. 해야 한다. 그 후로는 아무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10대 0, 그냥 당원 투표 100%로 가는 방향으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이 한두 번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직후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거취에 대해서 당내 의견들이 꽤 있다 보니까 그때 대통령의 말이 사석에서 한 말인지 어떤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장관 한 명 못 지키는 정당이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상민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이상민 방패, 이상민 장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만 모든 게 다 흘러갔던 그 전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대통령의 워딩들을 누군가 계속 언론에 흘리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당내 입장을 정리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을 용산 출장소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국민들께서도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준석 전 그 당대표에 얘기하면 심기경호에 대해서 20% 가산점을 주자 이렇게 비꼬을 정도로 전당대회 룰에 관련돼서는 많이 지금 당내에서도 많은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꼭 해드리고 싶은 문제는 이 관련해서 이용호 의원이 지난번 원내대표 경선 때 나와가지고 출마해서 하신 얘기를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습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도 선생님 뜻대로 안 한다. 이 얘기를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에 42표를 얻으면서 돌풍을 일으키셨거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러하게 건강한 목소리들이 들리길 바랍니다. 예. 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높이는 게 과연 이게 친윤계 주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입장도 한편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때 대거 유입된 2030 당원들의 표심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현재 룰로 하면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변수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문제는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당원 100%의 대통령 발언을 가지고 예. 기자들도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들도 이제 대통령실을 상대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을 때도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언론에서 이야기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침소봉대에서 친윤계라는 사람들은 친윤계 그 사람들대로 윤심을 팔고 있고 네. 비윤계는 비윤계대로 윤심을 팔고 있다는 이런 사실.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언론 보도는 그렇게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되는 내용인 게 뭐냐면 예. 유승민 의원은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를 비교를 해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방송기자 클럽에서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열린우리당 지원을 요청을 했었어요. 예. 그렇지만 지금 윤 대통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확인도 안 되고 대통령실에서 부인을 하고 있고 이런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몰고 가는 것은 친윤계든 비윤계든 다 윤심을 얻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그다음에 이제 2030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있었을 때 이제 대거 늘었는 게 맞습니다. 벌써 지금 이제 당원 숫자가 78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100만 당원 뭐 이런 식으로 가고 한다면 이제 100만 당원 그 시대를 보면 어차피 이제 당원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전당대회가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2030 세대의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국민의힘 보수 지지층들, 특히 6070들이 이제 좀 많은 숫자를 차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도권과 영남 수도권 한 30% 따지면 부울경 30%, 대구 경북 30% 해서 한 60%가 지금 영남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존의 보수 유권자, 보수 당원들의 그 영향력이 아주 세지 않을까. 예. 2030의 변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미풍에 그칠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2030 당원들의 변수가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과 함께 대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곤 대구 한의대 특임 교수와 윤재관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